ETF 스토어 김성호 부장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영상에서 인도 ETF를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요. 인도 시장이 핫하긴 핫한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새롭게 선보인 타이거 인도 니프티 50 ETF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번엔 인도 현지 법인에 나가 계신 관계자분을 통해 생생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인도 법인 권태환 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 자산운용 인도법인의 권태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영상을 참 많이 찍었는데 이렇게 현지 법인이 계신 분하고 화상으로 연결돼서 찍은 영상은 처음이거든요. 뭐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님, 먼저 미래에셋 자산운용 인도법인 있잖아요. 네네. 간단하게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미래에셋 자산운용 인도법인은 지금 올해 2023년 기준으로 인도에 진출한 지 총 15주년 되는 해거든요. 네네네. 그만큼 어떻게 좀 의미 있는 한 해이기도 하고, 네. 현재 15년간 저희가 성장을 해서 지금 인도의 이제 수탁보 규모로는 원화 기준으로는 뭐 18조, 19조 정도의 AUM을 기준으로 인도 순위로는 9위, 10위 운용사에 링크되어 있는 상당히 어느 정도 좀 자리 잡혀져 있는 운용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 기준으로 보더라도 국내 유일하게 진출해 있는 이제 한국계 운용사이기도 하고요. 저희 말고 유일한 독립 미국 자본으로 진출해 있는 운용사는 저희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또 유일하기도 합니다. 인도 현지에 계신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서 직접 또 투자도 하시는 거고요. 인도 내에 리테일 고객들 대상으로 이제 펀드를 판매를 하고 투자금을 모아서 펀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의 99%가 인도인들의 투자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운용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국내뿐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도에 대한 관심이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 듯 하거든요. 그 배경을 어디서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사실 최근에 인도가 다시 주목받게 된 영향이라고 말씀드린다고 하면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글로벌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인도가 경제 성장률 면에서도 좀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주가지수 측면에서도 다른 국가 대비해서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주식시장이 좀 주춤하던 상황에서도 인도는 좀 꾸준한 성장을 좀 보여줬던 것들이 국내 투자자분들한테 좀 꾸준한 작년 올해 있어서 관심을 좀 받게 되는 그런 영향이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인도가 더 주목을 받게 된 주요 몇 가지 포인트들, 이벤트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특히 작년 22년도에 좀 그런 상징적인 이벤트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작년엔 영국을 제치고 이제 인도가 세계 경제 5위 국가로 등극했었던 것들이 한 가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들 바탕으로 해서 10년 안에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제3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것이다 하는 전망들도 최근에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었죠. 인구 수에 있어서도 23년에는 세계 1위 인구 대국이 될 거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작년부터 쭉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이미 넘어섰다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해서 전 세계 1위 인구 대국이 인도다라는 이런 이제 이슈들까지 나오게 되면서 언론에 많이 올라오기도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벤트들뿐만 아니라 미중 패권 전쟁이라든지 이런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등으로 인해서 중국이 좀 주춤하는 사이에 투자자들의 시각이 기존의 중국과 미국에 있던 것들이 인도 쪽으로 좀 쏠리게 된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1년 정도 거의 인도에 계셨다고 들었는데 1년 사이에 이렇게 보시면 피부로 느껴지세요? 인도의 경제 성장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10년 전에 계셨던 분들 얘기를 들어본다 하더라도 그만큼 10년 동안 정말 많이 변했다고 얘기하고요. 뭄바이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금융기관들이 다 뭄바이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부자들이 살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고요, 인도에서. 그래서 땅값이라든지 부동산, 그리고 거주에 대한 그런 비용 자체는 한국과는 비교할 수 정도로 높은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빈부의 격차에 대한 부분은 익히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 부분은 아직까지 장기적으로 좀 해소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인도에서는 침체라고 느낄 수 있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은 사실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높은 인플레이션율은 감안하고 생활이 익숙해져 있던
이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 인플레이션율이 좀 더 높아지긴 했지만 그것들이 너무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아서 힘들다라고 느껴지는 거는 특별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 성장을 이룬 만큼 아무래도 주식 시장도 많은 상승률을 좀 보이고 있잖아요, 인도가. 그 인도 주식 시장으로 유의미한 그 외국인 투자자의 흐름이 좀 있었는지 좀 궁금해요. 2022년도에는 인도 주식 시장이 연간 5.8% 플러스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작년 네네. 기준으로, 지수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이 상승이 누가 이끌었냐라고 했을 때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이 들어와서 늘었냐? 사실 그건 아닙니다. 2022년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는 계속해서 유출이 좀 있었어요. 이머징국가에 대한 투자보다는 아무래도 선진국 달러 투자에 대한 영향들이 시프트 되다 보니까 사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유출이 있었지만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인도의 주식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것은 인도인 투자자 유입액이 234억 불을 기록을 하면서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자의 유출액을 흡수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작년에 인도 주식시장을 견인했었던 것은 국내 인도 내국인 투자자가 더 견인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과거 대비 낮아진 금리에 따라서 이 인도에 있는 캐시들이 예금들이 예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투자 자금이 주식시장 쪽으로 이제 흘러 들어왔었고요. 그것들이 대부분 이제 뮤추얼 펀드 시장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인도 정부의 투자에 대한 교육이 또 동반이 되면서 내수 투자자의 유입을 꾸준히 견인을 했었던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인도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대면 가입 채널이 이제 온라인 채널을 통한 펀드 가입 수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아주 유입액이 늘어났었는데요. 그만큼 온라인 브로커즈를 통한 이제 주식시장 그리고 뮤추얼 펀드에 대한 유입으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꾸준히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지금까지도 인도에 대한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인도를 또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글로벌 기업들의 어떤 생산 기지가 이제 과거에는 중국에 많이 몰려 있었는데 인도로 많이 좀 옮겨지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을 많이 보거든요. 실제적으로 이사님이 현재 계실 때 그런 모습들이 많이 좀 보여지나요? 매일 저도 인도 로컬 신문들을 보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직접 투자에 대한 이 뉴스들이 정말 매일 있습니다. 한국에서 알만한 기업들로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애플이 있을 거고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아마존 마찬가지로 IT 기업을 비롯해서 뭐 생산을 하는 뭐 매니팩처링 기업까지도 계속해서 생산 기지를 늘리겠다라는 뉴스들도 발표를 하고 있고, 인도에서 생산을 해서 이것들을 뭐 해외로 수출하는 것보다는 인도 경제 시장이 막 성장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생산 설비에 투자를 해서 일단 내수 수요부터 잡겠다라는 것들이 제가 볼 땐 먼저인 것 같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 기업들이 직접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경우이기도 하고, 최신 뉴스로 말씀드리면 4월 18일에 인도에 있는 뭄바이 도시에 애플 스토어 1호점을 개장을 했었습니다. 이틀 뒤에는 이제 뉴델리에 2호점을 연이어서 개장을 했었는데요. 애플 스토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상징적인 스토어지 않습니까? 사실 한국도 애플 스토어가 생긴 지가 불과 한 3, 4년밖에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전 세계 26번째 애플 스토어라고 하고요. 국가 기준으로 봤을 때 애플이 말레이시아나 뭐 서남아시아 이머징 국가로의 신규 스토어를 뭐 점점 오픈할 계획이다라고 뉴스가 난 것도 제가 봤는데, 그만큼 인도 그리고 나머지 뭐 서남아시아 이머징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인도만큼은 아니지만 강력한 소비 시장을 갖추고 큰 인구를 갖추는 그런 국가들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성장하고 있는 중산층의 인구들을 잡겠다라는 것들에 대한 이제 애플의 의지가 확실한 것 같고요. 결국은 이 생산기지에 대한 투자라든지 또 다른 뭐 IT에 대한 투자, 뭐 벤처에 대한 투자까지도 계속해서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현장에서 보고 있는 기준을 봤을 때는 인도라는 나라가 단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중국이 약간 주춤하는 사이에 선제적으로 투자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앞으로 인도 시장이 지금 깜짝 이렇게 몇 년상 이렇게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좀 더 폭발력 있는 시장으로 확대될 것이냐,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 계속해서 관심을 또 가져야 될 만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그 인도 정부가 강한 성장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 하면 뭐 메이크 인 인디아라고 해서 이제 제조업에 대한 강한 성장을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슬로건이 있었고요. 사실 인도 하면
제조업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도 약한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이 제조업을 받쳐줄 만한 인프라에 대한 셋업이 아직 완벽하게 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기존에 좀 허약했던, 약했던 그 정부의 법관들이 어느 정도 좀 채워지면서 인프라 사업을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의 여지가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네네. 것들이 이제 제조 산업을 또 이끌 수가 있고요. 제조업이 계속해서 성장을 한다고 하면 고용적인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겠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선순환적인 그런 효과들이 앞으로 더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인도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법인세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인도 법인세율이 주요 이머징 국가 대비해서는 크게 낮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그 인도가 자율경제 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한 인센티브, 법인세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시작하면서 네. 신규 제조업에 대한 특별세를 부과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세율이 한 15%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 주요 이머징 국가 대비해서 가장 낮은 법인세율을 가지게 되는 국가이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세제에서도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꾸준히 최근 과거 10년간의 외국인 직접 투자 자금이 늘어나고 있었는데, 이것들이 좀 더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제조업과 여러 가지 주식시장도 같이 흐름을 이어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중산층이 주요 소비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네. 이 중산층의 성장도 앞으로 더 성장될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인도 중산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거보다 현재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인도의 내수 시장을 지금도 이끌어가고 있지만, 향후 이것들이 더 성장한다라고 했을 때는 경제 성장에 대한 여지가 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인도인들이 이제 더 저축을 또 늘리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또 금융시장 자체도 이제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로 흘러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요. 아직까지 인도는 은행 계좌를 보유한 인구수 기준으로 네네. 보면 전체 14억 인구 중에 3억 명밖에 안 됩니다. 전체 인구의 23%밖에 안 되는데요. 그만큼 그 인도가 도시화가 아직까지는 중국이나 다른 선진국만큼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도 도시화 정도 수준, 30% 수준만큼 은행 계좌 수를 가지고 있고, 여전히 시골에 있는 인구들은 그 은행 계좌 수를 아직까지는 보유를 못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점점 도시화가 일어난다고 했을 때는 은행 계좌 수가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은행 계좌 수가 늘어난다고 했을 때는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늘어난다라고 해서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 내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내수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에 대한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로 기업에 대한 성장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도 기업하면 사실 국내 투자자분들한테 인도 기업들이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인도 기업의 영업이익만 다른 중국이라든지 선진국이 미국을 놓고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 과거 17년간 영업이익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었던 것은 인도는 17년간 3번밖에 없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6회, 미국 같은 경우에도 6회였습니다. 그래서 성장해오고 있는 중국 그리고 미국 대비해서 그 기업의 영업이익 성장률 추이 자체가 상당히 견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런 세 가지 요인들만 보더라도 인도가 단순 바짝하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 향후 10년 이후에 좀 더 추가적인 성장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세 자산운용에서도 지난 14일 날 타이거 인도 니프티 50 ETF 이제 출시를 했는데, 의외로 국내에서 인도에 투자하는 ETF가 많이 없어요. 상품명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게 니프티 50의 이제 지수에 투자하는 ETF라고 이제 보면 되잖아요. 니프티 50 지수에 대한 설명하고 지수에서 주시해야 될 기업 종목들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NSE라고 하는 내셔널 스탁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인도의 이제 국립증권거래소에서 만든 지수이고요. 니프티 50 지수. 이제 우리나라 시총 상위 50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NSE 그 거래소의 유동시가총액의 약 66%를
커버하는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인도 산업 흐름을 반영하는 지수라고 볼 수도 있고요. 전반적인 주요 산업 섹터를 커버하는 지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95년 대비 현재 남아있는 그 기업들은 한 15개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나머지 35개 종목들은 다 교체가 됐고, 그 와중에 섹터 변화도 상당히 의미 있게 많이 변했었습니다. 니프티 50 지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금융 섹터이고요. 약 38%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이 이제 IT 15%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일앤가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소비재, 그 다음이 이제 자동차, 오토모빌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총 11개 금융 서비스 종목들이 상장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 6개가 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은행이라고 한다면 뭐 가장 큰 상업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HDFC 은행이라고 하는 은행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가장 또 큰 민영은행을 할 수 있는 은행 중 하나는 ICICI라고 하는 은행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은행들 로컬 은행에 대한 점유율이 상당히 아주 큰 편이고요. 두 번째로 시총을 차지하고 있는 섹터가 이제 IT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인도하면 대표되는 두 기업들이 이제 IT 섹터에 들어가 있는데, 타타 그룹 산하 계열사인 타타 컨설턴트 서비스라고 하는 TCS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 큰 IT 기업은 인포시스입니다. 미국, 유럽의 수주를 받아서 IT 시스템과 여러 가지 시스템을 제공하는 IT 글로벌 서비스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의 매출이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오일앤가스 섹터에서는 무케시 안바니 회장이 이끄는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가 이제 오일앤가스 섹터로 분류가 됩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는 그 통신사업 서비스까지 진출을 하면서 통신산업 1위 서비스 기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그룹이기도 합니다. 인도에서 시총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다양한 섹터에서도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복합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린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국내 투자자분들이 한 번씩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기업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도 ETF다 보니까 인도 증시에 ETF로 투자를 하면은 좀 좋은 점이 있을까요? ETF로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가 있는데요. 한국에서 인도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루트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인도 기업이라든지 영국에 상장되어 있는 인도 기업들, 소수의 기업들만 거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일반적인 브로드 인덱스에 투자하기에는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타이거 ETF라든지 타 인도 니프티 50을 추종하는 그런 이제 ETF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상위 50개 종목의 인도 우량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투자도 용이하지만 보수 측면에서도 저렴하잖아요. 인도 같은 경우 투자하려면 또 달러로 환전을 해서 다시 인도 또 화폐로 또 환전을 해서 그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수료도 이중으로 뗄 수밖에 없고. 지금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인도 니프티 50 추종하는 ETF 같은 경우에는 타이거 인도 니프티 50도 마찬가지고요. INR 이제 인도 통화에 이제 환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ETF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인도 주식시장에 대한 수익률 플러스 마이너스로 환 변동성까지 고려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으시고요. 원화와 KRW와 루피, 인도 루피와 INR과의 그 통화 상관관계를 보면 그렇게 통화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긴 합니다. 환 변동성에 대한 영향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투자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게 이제 인도 증시에 또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이기도 한데, 그 환 변동성 외에도 또 주의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인도라고 하면 여전히 이머징 국가로 분류되는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높은 물가 상승률을 꾸준히 겪고 나가긴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인도 국내 주식시장의 압력으로 과거에 작용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2022년 작년 고금리로 고통을 받을 때 잘 견뎌내는 모습들을 보여준 것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이제 리스크와 기회가 공존한다는 시장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단지 인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좋지만 이것들로 인해서 과도한 비중을 투자했을 때 상대적으로 선진국 대비해 높은 변동성의
노출이 돼서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자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영향을 어느 정도 끼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것들 정도만 좀 주의를 하시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도를 투자를 해서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투자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좋은 성과를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인도 시장이 작년 12월에 인도 니프티 50 지수 그리고 센섹스 지수 모두 역사적 전고점을 한번 기록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올 초에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식시장이 좀 많이 빠졌었지 않습니까? 일부 오른 시장도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작년에 인도가 좀 더 좋은 성과를 보여줬었기 때문에 뭐 작년보다는 올해 인도 주식시장이 다른 타 국가 대비해서 좀 더 하락폭이 좀 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작년에 들어가는 것보다 올해 들어가는 인도에 투자하는 것들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좀 더 부담이 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도에 대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번에 또 미래세 자산에서 새로 선보인 타이거 인도 니프티 50 ETF 이런 ETF 상품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은 뭐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이사님 뭐 기회가 되면은 또 한국 한번 오실 일 있으시면 저희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직접 또 더 많은 얘기 많이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이사님 고생하시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